네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장중에 뭐, 아니, 장 초반부터 아주 뭐 급락 출발해가지고 쭉 빠졌는데, 일단은 이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네,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인데, 일단 왜 걱정을 안 해도 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지금 뭐 이 와중에도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많진 않아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고, 또 단타라도 치셔야 되니까 그런 쪽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 뒤에는 이제 급반등이 나오죠. 그럴 때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쭉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원하게 빠졌는데 뭐 시황 얘기는 계속 잡아드린 거에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미국의 M7 종목들이 내려와야 된다. 뭐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젯밤에 시원하게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거죠. 보통 올라가는데 말이죠. 하락을 했고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덜 빠졌다. 우리나라가 덜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자,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왜 급락을 했는지 원인부터 얘기를 하면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 하락이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죠. 이거를 우리 회원들 보는 것처럼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늘에 쏙 들어오게. 우리 회원들 전용 이제 그 시황 잡아드릴 때 해드리는 건데, 자, 일단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좀 했는데 다우지수는 별로 안 빠졌어요. 봉이 좀 음봉이 커 보이긴 한데 마이너스 1.2%짜리니까 그냥 통상적인 하락이죠, 그죠? 근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2.3%, 좀 많이 빠졌죠. 근데 거래가 늘면서 떨어져요, 자꾸. 이게 좀 신경이 쓰이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7%짜리입니다. 마이너스 7%짜리.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때 3배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ETF가 있거든요. 거기는 거꾸로 마이너스 한 20% 이상 손실 났겠죠. 3배짜리니까. 근데 아무튼 이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어제 박살이 났거든요. 즉 어제 미국 증시를 급락시킨 주범은 반도체 폭락이에요. 근데 반도체만 폭락한 게 아니라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전기차 미국에서 같이 폭락했고 거기다 M7 종목 거의 대부분 급락했는데 반도체 쪽이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보시면 이걸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 기업들이 시간에까지 하락한 것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시간에. 아니네, 또 바뀌었네. 잠깐만요. 이거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잠깐만요. 그래도 아침에 또 보여드릴 때랑 또 바뀌었네. 이게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인데요. 인텔 마이너스 5%, 뭐 AMD 마이너스 8%, 엔비디아 마이너스 6%, 브로드컴 마이너스 8%, 뭐 ARM 마이너스 1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 TSMC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박살났습니다. 어제 그냥 아주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더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복구가 됐나?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에요. 장중에도 많이 빠지고 시간에도 많이 빠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인텔인데 인텔 모르시는 분 없죠? 반도체 회사인데 장중에 5% 빠졌고요. 시간에서 21% 빠졌어요. 시간에서.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AMD거든요. 장중에 마이너스 8% 빠졌고요. 박살났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도 이 종목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시간에서 장중에 마이너스 7%, 시간에 추가로 2%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여기 이제 맛이 갔죠. TSMC 대만 반도체 회사 장중에 마이너스 4%, 시간에서 마이너스 4% 추가 하락.
이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이 못 견딘 거죠. 이거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자, 장중에 7% 급락, 시간에 추가로 3% 급락. 아수라장이죠? 네,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그 아마존 있죠? 아마존이 장중에는 마이너스 1.5% 하락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 의해서 7% 급락. 지금도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장전 시간이잖아요. 미국 M7 종목 중에 버틴 거는 하나예요. 메타, 페이스북이죠. 4% 상승 마감. 그러나 이것도 뭐 상승폭 반업을 많이 한 건데 어제 미국 주식 박살난 거예요. 누구만 박살났다? 예, 반도체하고 전기차 쪽만 박살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다 빠지고 막 난리가 나면 여러분들 보따리 싸세요, 우리 도망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빠졌겠죠, 미국 증시가. 근데 여기 미국의 주요 ETF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얘네들 때문에 지금 다 영향을 받았구나. 대충 이렇게 보실까요? 보십시오. 자, 늘 이런 거 보여드릴 때 얘기를 해드리지만 우리 회원들한테 시황 잡아드릴 때나 보여드리는 건데, 자, 참고해서 보세요. 미국 쪽에 이거 ETF거든요. ETF.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빠졌느냐를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뭐냐? 유독 심하게 빠졌다. 그런데 어디가 박살내놨어요? 반도체, IT. 근데 통신, 헬스케어, 바이오, 의료기기, 필수 소비재, 인터넷 조금 오르거나 조금 빠지거나 큰 그게 없죠. 밑에도 보시면 그냥 그래요. 뭐 심하게 빠지면 마이너스 2%,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금융 마이너스 1%. 그냥. 근데 밑에 보니까 어디가 박살났어요? 혁신기술, 하여튼 이런 쪽이 자율주행, 2차전지, 차세대 인터넷, 온라인 보안, 뭐 블록체인, 가상화폐, 우주개발, 신기술, 하이테크 죽어나가는 거야. 신재생에너지 마이너스 3.99%.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왜 떨어져요? 떨어지다가도 올라가야지. 떨어지지. 그렇죠? 이쪽이 이제 크게 상처를 입은 거지, 다른 쪽은 그냥 쟤네들 영향을 받아서 조금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게 조정의 양식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패턴이 두 가지잖아요. 뭐냐면 여기 낮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하려니까 좀 그러네. 갑자기 세게 음봉 떨어지고 가면 갈수록 낙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점점 하락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거예요. 왜 이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낮에 안 했지. 왜 이게 나올까요? 어느 특정 이제 주식이나 특정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과열돼 있을 때 있죠. 간다 또 간다 더 간다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가 이게 터져. 사람들이 절대 이거는 조정 안 받아, 이건 계속 갈 거야. 응? 그럴 때 이런 게 나와요. 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교통사고 날지 어떻게 알고 가요? 모르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지. 근데 교통사고 나기 전에 어때요? 갑자기 이러다가 꽝 들이받잖아요. 누가 와서 들이받든지. 이거라니까요. 그럼 언제 끝나겠어요? 아주 센 음봉이 하나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센 음봉 나오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거래 터트리면서 센 거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게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전사자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아닌가? 하고 확 떨어진 거예요. 이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박살나니까 나스닥 놀래가지고 떨어지죠.
그래도 일본 증시 오늘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아우 나 일본 주식 많이 사는 우리나라 개미들 어떡하려고 그래. 네? 일본 주식 우리나라 못 갈 때 일본 주식 엄청나게 잘 갔죠, 그죠? 엔저의 영향으로 박살나잖아요. 이거는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일본 증시는 미국의 M7 나스닥이 잘 갈 때 같이 갔던 애예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데 어때요? 전저점이고 뭐 그냥 다 박살내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냥 거래 터지면서. 여기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캔들이 작죠, 음봉이. 근데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하다 확 떨어져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고 시간이 질질 끄는 동안에 많이 간 게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M7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일본 증시도 그래서 많이 간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간 게 누구예요? 대만 증시. 대만 증시는 반도체 잘 갔잖아요. 사실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난 여기 봐요. 오늘 마이너스 4.4% 급락했어요. 여기도 뭐 이제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라니까. 중국은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돼요. 망하진 않을 건데 아무튼 이러고 여기 패스. 여기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혁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간 쪽이 일본이랑 여기 대만이 박살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나라 대형주들을 이제 쭉 보시면 보시면 간단해요. 오늘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지금 10%에서 끝났죠. 여기 박살낸 거니까. 잠깐만요. 아침부터 그냥 SK하이닉스가 급락 출발했는데 그냥 끌려 내려갔어요. 자 보시죠.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얘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삼성전자 아침에 멀쩡했어요. 멀쩡했는데 끌려 내려간 거라 같이. 근데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더 이상 안 떨어지죠. 할 만큼 했잖아, 그죠? 현대차, 기아 이건 뭐예요? 얘네들은 그냥 원래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가격 조정을.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셀트리온 3% 떨어졌죠. 이거는 뭐냐면 박스권 돌파했다가 쭉 가다가 돌파 가다가 매물대 있으니까 좀 쉬고 있었는데 지수 빠지니까 조금 같이 빠진 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없고. KB금융 마이너스 5%? 아니 마이너스 5% 떨어졌다고 끝났나요? 끝난 게 뭘 끝나. 이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그쵸? 포스코 더 이상 떨어질 망이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바닥을 기는 애들은 오늘 별로 안 떨어졌어요. 누가 많이 빠져요? 많이 올라간 애들이 좀 떨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차익 실험을 좀 했겠죠. 그죠? 이 정도지 주식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다? 엔비디아 따라가지고 뒤룩뒤룩 살찐 돼지 같은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시장에 민폐를 끼친 거예요. 남들, 여러분들 여기 3, 4월 달에 5월 달, 6월 달에 돈 많이 버셨어요? 힘드시지 않았어요? 왜 힘드셨어요? 아니 미국이 금리 인하 빨리 안 해주고 시간 질질 끌면서 엔비디아, AI 타령하면서 막 지들끼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뭐 HBM 납품한다고 하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납품한다고 하는 뭐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만 계속 갔잖아요. 한미반도체. 네. 그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야 이거 언제 본전 오냐 막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 쭉쭉 가니까 얼마나 또 서운하셨겠어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그죠? 네. 내가 갖고 있는 좀 안 가고 남의 것만 가니까 또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걔네들이 이제 조정받는 거예요. 얘네들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근처도 가지 말라고. 자꾸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지니까 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날벼락 맞을 거라고. 그대로 날벼락 맞는 거예요. 얘네들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떨어질 때 다른 종목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죠. 작년에 왜 2차 전지가 많이 갔을 때 많이 갔다가 떨어질 때 실제로 민폐를 끼쳤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죠.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거죠. 얘네들이 떨어질 때 조용히 떨어지겠어요? 난리를 지르지.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곧 끝나요. 끝난다. 곧 이제 대형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한미반도체도 뭐 시가총액이 11조인데 11조. 그러면 고점 대비 바로 다이렉트로 반토막이 나진 않아요. 고점 대비 지금 한 40%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추 브레이크를 잡는다니까요. 보통 30%에서 40%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잡아요. 30%대, 40%대. 대형주 치고는 과하게 빠진 거죠. 그다음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래요. 여기서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건 뭐냐면 아니 떨어지려면 자기들만 떨어지지 왜 나한테 피해를 끼쳐?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것도 좀 빠지셨겠죠. 오늘 좀 하락을 했겠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수가 3~4%씩 빠지니까 불안하니까 자기 종목 던졌겠죠. 내일 주말이겠다. 불안하니까, 그죠? 근데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한미반도체가 이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SK하이닉스가 또 앞고점 돌파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잖아. 오늘 떨어진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뭐죠? 로봇이잖아요, 그죠? AI, 정확하게 하면 AI 지능형 로봇. 근데 여기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여기를 좀 깨고 이탈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제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기 반도체보다 낮긴 한데 여기도 좀 난감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추천 안 하잖아요. 이 자리에. 이런 것도 고생 좀 할 거란 얘기죠. 전기차하고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은 알아서들 하세요. 아무튼 저는 뭐 항상 그쪽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사신 분들은 본인들이 책임지셔야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과열돼서 이제 이걸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결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얘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주식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한미반도체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미반도체 이런 거 종목 진단 안 해드리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들고 있는 사람이 저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싫어요. 안 봐드려요. 왜? 왜일까요? 그 사람이 미워서? 아니요. 힘드시니까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뭐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이제 한동안 고생을 해야 돼요. 아주 한동안 많이 올라왔죠. 남들 종목 안 갈 때 혼자서 많이 갔잖아. 그러면 최소한 그거만큼 고생을 해요. 인생은 합이 있어요. 합. 네. 앞에서 너무 좋으면 뒤에서는 그걸 좀 반납을 한다고요. 앞에서 고생을 하면 뒤에서 복을 받고. 여기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맞죠, 그죠?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응? 그렇다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 주식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게 떨어질 때 맨날 이거 물어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사람들은 이유가 두 개예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여기에서 물려가지고 걱정이 너무 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무슨 조언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봐요. 다른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 가서 또 물어봐. 월요일날 물어볼 거고요. 화요일날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무료 종목 진단 그런 거 절대 안 해줘요. 대답해주면 딴 데 가서 또 해요. 뭐 하래요, 그걸.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두 번째는 뭐냐면 단기 반등을 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너무 과열이 돼서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시적인 하락이라는 얘기인데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급락되면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기로 먹고 싶으면은 이런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떨어진 게 있어요. 쓸데없이. 그럼 걔네들을 노려야죠.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온다고 믿고 반등이 어디에서 세게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즉 반등 나올 때 주도주가 다시 보여요. 오늘은 다 떨어졌잖아요.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주도주인지 잘 안 보여요. 맞잖아요. 오늘 거의 다 떨어졌어요. 거래소 쪽에 상승한 게 60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한 게 800개가 넘어요. 코스닥은 상승한 게 140개, 하락한 게 1400개, 즉 10배가 더 많아요. 상승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주도주가 뭔지 당연히 안 보이지. 이런 거. 근데 급반등 나오면서 딱 돌았을 때 보여요. 그때 잠깐 보여요. 잠깐 보인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있어야지 돈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하수들은 많이 떨어진 거 붙들고 저 좀 살려주세요, 단타 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고수는 뭐예요? 떨어질 거 떨어졌네. 그러고서 이제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아셨죠? 그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드리면, 반등 나올 때 주도주가 누구고 대장테마가 누군지 잘 보셔야 된다. 아셨죠? 네. 그리고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때려버리면요, 이런 거 말고 잠깐만, SK하이닉스가 지금 확 떨어뜨렸잖아요. 지수가 폭락했잖아요. 지수로 갑시다. 자, 이렇게 확 떨어지고 코스닥이 지금 올해 최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건드렸거든요. 제가 웃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깼어. 코스닥 지수가 여기 깼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개미들 또 얼마나 또 난리가 나갔어요. 조정이다 이러면서. 응? 조정은 무슨 얼어 죽을 조정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조정은요,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오는 게 조정이거든요. 수익 나셨어요 요즘에? 나긴 몰라요. 코스닥 안 간 지가 지금, 코스닥 지수만 봐서는 안 간 지가 몇 달째인데 조정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조정은 현대 일렉트릭처럼, 그죠? 이렇게 많이 간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 조정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코스닥 먹은 게 뭐가 있다고 조정이에요. 이게 무슨 조정의 시작이에요. 응? 억지로 뺀 거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용미수 몰빵 친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봐요. 신용미수 몰빵. 다시 신용미수 몰빵 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봐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온다? 급반등이 나와요. 급반등이 나와요. 굉장히 세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요즘에 그 신용미수 몰빵 쳐가지고 초단타 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거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을까 나쁠까? 굉장히 좋은 얘기죠.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건 수행이나 중기를 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방금 얘기했던 신용미수 몰빵쟁이들, 샀다 팔았다 하루에 여러 번씩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주가 올라갈 때 방해하는 저기 제일 심각한 방해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거에 제거가 돼요. 응? 집안에 모기랑 파리가 좀 있어요. 문 닫아놓고 에프켈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네,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가 다 죽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후에 반대 매매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2차전지에 이어서 반도체도 지금 많이 빠지는데 난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반도체 이거에 대해서 또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들이 이제 물렸으니까. 그러면 2차전지 작년 7월 달인가 그 사람들이 물리기 시작했거든요. 2차전지를. 그 사람들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차전지 전기차는 캐즘이래요. 일시적 정체현상 뭐 캐즘. 그럼 반도체도 캐즘이라고 할 거야? 난 묻고 싶어요. AI 반도체도 또 캐즘이라고 할 거냐고. 저는 AI가 우리 인간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주식 고평가된 거를 버블 낀 걸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또 캐즘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붙들고 늘어지겠죠. 응? 이쪽에 합류하지 마시고 다른 쪽을 보시라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겠죠, 그죠? 많이 팔았으니까 많이 떨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M7 종목을 많이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잠깐 그러다 말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에서 8천억 전후씩 많이 팔았죠. 오늘 기관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업종별로 보시면 이게 다 어디에 쏠려 있느냐? 거의 대부분 전기전자에 쏠려 있죠. 오늘 많이 팔았어요.
기관 외국인 둘이 합쳐서 1조 6천억 이상을 팔았거든요. 1조 6천억. 근데 1조 2천억 원 이상이 어디에서 나왔다? 전기전자에서. 근데 재밌는 게 외국인이 바이오를 샀어요. 거의 다 팔았거든요. 거의 다 팔았는데 기계업 쪽 조금 사고 의약품은 아침부터 계속 사더라고. 전 얘기해드렸어요. 바이오 쪽을 계속 보시라고. 이게 2017년도에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뭐 그때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갔던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제가 이 얘기 되게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무방에서도 한번 했을 거야. 똑같아요. 바이오. 지금 이제 그 바이오주를 잘 보셔야 돼. 바이오주만 보여드릴까요? 이게 7월달 수급이거든요. 외국인이 거의 샀어요. 한 날보다 산 날이 훨씬 많지 않아요? 대충 보셔도. 그렇죠.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지수가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는데. 근데 의약품 쪽은 수급이 좋네요. 외국인이 의약품 쪽에서 대형주 살 것 같으세요? 중소형주 살 것 같으세요?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사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기관도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팔아서 그렇지 그 전에 꽤 사놨거든요. 얘네들 이거 많이 사놨습니다. 이쪽에. 자꾸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실제로 이제 얘네들 가겠다 싶어가지고 뭐 했냐면 오늘 아침에 그 저희 유료 회원들 단톡방이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단톡방, 단기 매매, 단기 위주로 드리는. 근데 여기에 오늘 추천당한 게 뭐냐면 그 수젠텍이에요. 수젠텍.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사시라고 추천드렸는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가 다 풀렸는데 25%에서 급등으로 끝났고 시간에 의해서 또 올랐어요. 시간에 다시 뭐예요? 코로나 진단키트. 오늘 올라간 이 와중에 올라간 종목들이 뭐가 있냐? 코로나 진단키트 보세요. 있다니까. 근데 이게 바이오 쪽이에요. 보시면 수젠텍, 진매트릭스, 랩지노믹스, PCL, 시젠. 시젠은 우리 방에서 또 사놓은 거거든요. 또 보유 종목인데 이것도 오늘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한 13%? 네, 13% 많게는 14%까지 수익이 났어요. 오늘 저희 방에 수익 실현하는 게 두 개거든요. 바이오주를 좀 사놨다니까. 저는 원래 바이오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바이오주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오늘 두 종목이나 수익 실현했어요. 이런 흉악한 날에. 폭락한 날. 진단키트. 옛날에 시젠이 코로나 때 진단키트 잘 나갈 때 그때 우두머리였거든요. 이게 한때는 이때 이만큼 갔는데 이 당시에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갔던 종목이 시젠. 수익이 많이 났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수젠텍은 단톡방에 그쪽에 종목이 없어서 오늘은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바로 수익이 나고 수젠텍.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그 뭐 다음 주에 이제 뭘 보시냐면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뭐 보시라 그랬어요? 올라가는 쪽 얘기해드릴게요. 올라가는 쪽을 먼저 얘기해놓고 뒤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막 이제 중요한 얘기 한다고 막 하다 보면 뒤에 가서 또 이거 얘기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보시면 오늘 한국석유 보세요. 이게 뭐죠? 통해석유 가스입니다. 중동, 이스라엘, 중동 전쟁, 확산 수혜주, 그죠? 하루 딱 쉬고 이거 되게 괜찮다 그랬었죠 어제 이거 잘 쉬었다고. 오늘 대부분 뽑잖아. 지수가 떨어지건 말건 그냥 아주 이제 가열차게 그냥 확 올라가요. 매물대고 나발이고 그냥 나발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이게 북한식 사투리 쓸 때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 확 그냥 매물대고 뭐고 그냥 올려버리죠.
어제 우리 방 보유 종목이라 했던 흥하해운 있죠? 아침에 팔아버렸어요. 3,000원을 돌파를 못하길래 12%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냥 여기서 때려버렸어요. 수익 실현 다 해버렸습니다. 오늘 수익 제일 많이 나신 분들이 20%짜리 수익. 끝. 끝내버렸어요. 오늘처럼 폭락이 좀 안 나왔으면 수익이 더 났을 것 같긴 한데 뭐 아쉬운 대로 그냥 잘 팔았죠. 매수는 여기하고 여기서 했어요. 2,400원부터 2,700원 사이에서. 그래서 2,400원에 산 거로 했을 때 수익이 한 20%까지 난 거죠. 요즘 같은 장이 20%짜리 수익이면 괜찮습니다. 보유기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요런 게 이제 스윙으로 하는 거예요. 스윙. 이런 게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준 건 아니지만 뭐 한국석유, 어제 얘기드렸던 중앙유럽이스, 이것도 오늘 한 10% 넘게 뽑았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듣고도 해도 돈 벌지 않겠어요, 그죠? 흥구석유 이것도 오늘 12%까지 갔다. 미래생명자원이라고 지나가면서 이틀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곡물 싸잖아요. 오늘 장중에 17%까지 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물류주 STX 그린로직스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죠. 한솔 로지스틱스도 급등했어. 물류. 대성에너지 가스 쪽이죠. 여기도 오늘 들었다 놨잖아. 10%까지 못 가지만 8% 이게 어디야? 상승 마감해. 네. 다음 주에도 이 중동과 관련된 이슈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얘네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동 이스라엘하고 이란은요, 우리 거기 여기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걸 이제 지키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보통 무슨 일이 많이 터져요. 주말에.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남들 안 갈 때 너무 열심히 간 SK 하이닉스와 약간 처음부터 얘기하면 미국의 M7 그리고 AI 반도체, 전기차 얘네들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폭락해야지. 왜? 금리 인하를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수록 거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도 떨어지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고요. 얘네들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조정이다, 주식시장 안 간다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여기 있는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걔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쪽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조정이래. 맨날 끝났대. 왼수 같은 것들 진짜 목 나와요. 진짜 맨날 끝났대. 돈이 이동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뭐 끝났다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끝나게 뭘 끝나요? 응? 그러니까 오늘 아까 얘기해드린 데가 어디에요? 테마주는 고기고, 고기에 돈이 있다 아까 얘기해드린 거예요. 바이오하고 중동. 그 얘기해드린 거예요. 돈 아직 거기 있다고. 흥하해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요? 안 끝났어요, 저거. 휴가철이기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아침부터 막 지수 급락하니까 아유 회원들 저기 수익 좀 챙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두 개 팔아버린 거야. 약간 쟤네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날 수익 실현하면 회원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날도 매도사인 나와서 수익 두 개나 났네. 돈이 얼마를 벌렸건 간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저희는 그렇게 편안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떨어져야 될 애들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주나 테마주 좋아하시면 그쪽 열심히 하시고, 저는 대형주 좋아하는데요. 대형주 들어가세요. 대형주. 근데 이제 이런 거 사시면 안 되지. SK 하이닉스 많이 떨어졌는데 좋지 않을까요? 거래가 이렇게 솟구치면서 외국인이 쭉 팔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외국인이 판 거 개인이 다 받았거든요. 사시고 싶으세요? 현대 일렉트릭 좋죠. 근데 좋은데 다 좋은데 실적이 너무너무 좋게 나왔는데 대량 거래 터져서 급등했는데 더 이상 못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오늘 14% 급락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거래가 늘면서 떨어져요. 그리고 얘 올라갈 때 왜 더 올라가는 줄 아세요? 실적이 좋은 건 좋은데 AI 반도체 전력난, 즉 엔비디아 AI 발로 간 거예요. 그걸 호재로 삼아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가고 쉬어야 되는데 좀 더 갔어요. 얘도 피곤한 거라. 이 정도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좀 쉬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계속 갔어요. 여기가 20만원 초반이에요. 37만원까지 왔으니까 얼마 올라온 거예요? 거의 90%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또 왔다니까요.
여기 대비 90% 올랐다고. 그 얼마나 거친 조정을 받겠어요. 이걸 지금 왜 사요? 대형주도 이거 말고 좋은 거 많이 있는데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바이오 쪽도 신경을 쓰셔라. 지금 바이오주에 관심 갖는 개미들이 별로 없어요. 아셨죠? 이걸 보시고, 그리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수가 이제 반등 나오면서 같이 회복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환율. 이런 날은 꼭 물어보셔야 돼요. 환율을 봐야 돼요. 지수가 많이 빠졌으면 많이 빠졌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났나?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을 보면 장중에는 좀 올랐었어요. 0.5%까지. 근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0.19% 하락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팔고 도망 안 갔어요. 도망 안 갔다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환율이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코스피 지수는 거꾸로 올라오니까. 아셨죠? 네. 최근에 지수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올라왔을 때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환율을 잘 보시면 원달러는요, 요 박스권에서 지금 박스권이죠. 최근에 여기 들었다 놨다 여기요, 그죠? 근데 여기를 지금 깨요.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항상 반대 방향이거든요. 지수는 주식시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떨어질까?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니죠. 왜? 미국이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 한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 인하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내려오겠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러면 증시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네. 외국인 어디 안 도망갔습니다. 걱정들 하지 마시고 주말에 푹 쉬세요.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SK하이닉스가 하루에 10% 떨어진 거 저도 놀랐는데, 그냥 일주일, 한 일주일, 열흘 동안 떨어져야 되는 거 그냥 하루에 다 떨어졌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불쌍한 개미들이 겁이 나서 손절을 했구나.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주말에 주식시장도 안 열리는데 자꾸 계좌 열어보고 차트 보고 어디 종목 토론만 가서 이제 정보 찾는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어디 시원한 데 가서 좀 놀다 오시든지, 아니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푹 주무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야지 월요일날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쪽에서 돈을 좀 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방은 지금 이제 단기방도 이제 또 만들어서 단기도 대응을 잘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스타일대로 스윙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을 잘 내드리고 있으니까 손절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세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오늘도 단독방에도 수익 하나 내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오늘 두 종목이랑 수익 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겁내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이제 설명을 또 많이 드릴 테니까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그 김 실장님도 오늘 방송하시는데 잠깐만요. 이거 하신답니다. 중동 리스크 관련주, 그러니까 중동 전쟁 관련주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싹 다 아마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고 종목 테마 흐름들 잘 잡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같은 날 그 저희 수익 난 것만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 증시, 반도체, 뭐 여기저기 뭐 바이오, 그죠? 환율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종목 설명을 디테일하게 못했으니까 이쪽 가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아무튼 잘 보내시고 걱정들 하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